사회문화 12강 택배 보자. 택배는 화물을 고객이 요구하는 장소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고객이 접수를 하면 출발지 영업소에서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방문하여 화물을 수거하고 영업소에 모인 화물은 터미널로 이동한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 택배 가져가세요. 그러면 와서 가져가서 영업소에 모아갔다가 터미널로 이동할 거 아니야. 터미널 가서 분류하겠지. 그렇게 해야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여기 용어 중에 터미널이 나왔거든. 터미널. 우리가 터미널이라는 게 보통은 뭐 고속버스 터미널처럼 어떤 교통의 핵심이고 거기서 분산되고 모이고 하는 그런 것을 터미널이라고 하잖아. 이동하는 장소. 똑같은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화물이 모였다가 집산했다가 또 해산했다가 뭐 이런 거. 자, 터미널은 영업소에서 수거한 화물을 모은 후 이를 분류하여 분류공정 다른 터미널로 보내는 것이다. 그러면 터미널과 터미널은 연결이 돼 있네, 그지? 그러니까 자, 수거해가지고 왔는데 이게 서울로 배송하는 거야. 그럼 서울 터미널로 보내야지. 그럼 서울에서 무슨 구별로 다 나누어서 하겠지. 서울은 크니까 터미널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어. 그럼 그 배송지하고 제일 가까운 데 있는 터미널 가가지고 거기서 분류 작업을 해서 배송이 이루어지겠지. 하나의 터미널이 여러 곳의 영업소를 담당한다. 그러면 머릿속으로 상부구조 터미널, 하부구조 영업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봐라. 영업소에서 각각의 영업소에서 모아가지고 터미널로 보내고 터미널에선 그 배송지 터미널로 보내면 그 배송지 터미널의 영업소로 다 수화물을 갖다가 나누어주는 거야. 그럼 배송이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자, 그럼 봐. 이후에 터미널 간의 이동인 간선 운송이 이루어지고 도착지를 담당하는 터미널로 운송된 화물은 배송 도착지를 담당하는 영업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지정된 도착지에 도착한다. 뭐 그냥 일반적인 과정이지. 광범위한 지역에 흩어져 있는 많은 개인 및 기업 고객들의 화물을 신속하게 집배송하는 동시에 집, 모으고 배 나눠주고 운영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택배 네트워크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당연하겠지. 아니 택배에서 받은 것보다 이거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면 안 하는 게 낫잖아. 이를 위해서는 수요의 공간적 분포와 배송 인프라 등의 제약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 그렇지. 조건은 다르니까. 먼저 지역별 택배 수요에 따라 영업소나 터미널의 수와 위치, 담당 권역을 정하고 다음으로는 각 지역의 영업소를 터미널에 할당한 후 각각의 터미널을 운송 노선으로 연결한다. 터미널끼리 연결. 택배 네트워크 유형은 터미널 간의 운송 과정에 따라서 P2P가 있고요. 하나는 HNS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 하이브리드. 그래서 전부 다 운송 과정 택배 시스템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그럼 P2P 우리가 아는 포인트 투 포인트, 아마 이거 터미널끼리의 배송을 말할 거야. 자, 그럼 어떤 유형인지 봐봐. P2P는 출발지 터미널에서 도착지 터미널로 직접 운송하는 유형. 터미널에서 터미널로 운송한다고. 그러면 자, 출발지에서 화물을 수거해가지고 터미널에서 영업소에서 해가지고 터미널 가겠지. 그러면 터미널에서 이 배송지 터미널로 바로 다이렉트 써주는 거야. 배송지 터미널 말고 여러 터미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배송지 터미널로 보내준다고. 터미널 대 터미널. P2P가 바로 그거야. 과정이 단순하지, 그지? 때문에 운송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당연하겠죠. 성수기의 특정 터미널의 물량이 늘어나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해. 너무 많아. 그러면 다른 터미널로 분산하여 작업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여기까지가 장점이라고. 그러면 봐봐. 터미널 잘 들어. 터미널. 자, 물건을 가져와 가지고 물론 영업소에서 가져오겠지. 이 터미널에서
여기로 배송해야 돼. 그러면 바로 다이렉트로 쏴준다고. 그러면 얘는 또 이쪽으로 배송할 게 있으면 일로 주고요. 이쪽 할 게 있으면 일로 주고요. 얘도 마찬가지야. 이런 상호 이렇게 그 맞바꾸는 형태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따져봐라. 그냥 따져보면 뭐냐면 1, 2, 3으로 볼게. 1, 2, 3, 4. 그러면 얘가 순열을 한번 해봐. 1, 2, 3, 4. 맞지, 그지? 예. 이 1을 빼야지. 2, 3, 4로 보내야지, 그지? 응? 예. 1은 2, 3, 4로 보내고 2는 똑같아. 1, 3, 4로 보내고 3은 1, 2, 4로 보내야 되고 4는 1, 2, 3으로 보내야 되잖아. 예. 얘가 있잖아. 다이렉트니까 얼마나 빨라. 효율적이지. 문제는 뭐냐면 잘 들어. 여기 하나 터미널이 생기면 진짜 복잡해져. 1, 2, 3이 아니라 1, 2, 3, 4, 5. 5가 되는 거야, 5. 이게 5까지 가는 거야. 근데 여기 다 늘어. 그렇지 않구나. 야, 생각해봐. 이렇게 된다고. 만약에 하나가 더 늘어봐. 어마어마하지? 이게 P2P의 단점이야. 예. 터미널이 하나 생겨버리면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 복잡해진다고. 그다음에 터미널과 터미널 간에 물량이 초과할 경우 그걸 그냥 받아서 할 수도 있어. 하지만 모든 터미널이 모두 직접적으로 연결하려면 터미널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더 많은 운송 노선이 필요해서 간선 운송 비용이 무지하게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P2P가 무조건 정답은 아니란 얘기야. 예. 또한 각각의 터미널에서 화물을 도착지별로 분류해야 해서 운영 인력이 많이 필요해. 자, 운영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자, 이걸 해볼까? 영업소가 있는데 얘네들이 한 곳의 터미널에 모인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보내기만 하면 되지, 그지? 예. 무조건 보내는 거야. 그럼 여기서 분류 작업을 해. 근데 P2P로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여기서 분류해야 돼. 여기서도 분류하고 다 분류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아까 나온 대로 얘가 보낼 때가 여기 이거 다 분류해야 된다고. 그러면 각각 터미널에 모든 터미널이 다 분류 작업을 해야 된다고. 예. 근데 하나의 거점이 있으면 거기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한 번에 딱 분류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이 P2P는 분류 과정이 복잡하고요. 또 운영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요. 권역별의 터미널 수도 많아야 하기 때문에 개별 터미널에 대한 투자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이 투자 비용은 모두 포함된다고? 분류 인력. 예. 또한 물동량이 불균형한 경우 간선 운송의 효율성도 감소한다. 물동량이 불균형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까 선생님 봐봐. 이거 봐. 여기 있는데 터미널마다 물동량이 동일하면 아까 그 순열대로 그냥 하면 돼. 순서대로. 예. 근데 여기는 물동량이 별로 없어. 어?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얘가 얘에서 주는 게 얘하고 얘로 끝이라고. 근데 다른 터미널은 얘 주고 이렇게 된다고. 근데 얘는 또 여기만 주면 돼. 끝. 이렇게 물동량이 불균형하다고. 예. 그러면 간선 운송의 효율성이 감소하지. 왜? 물건을 채워서 가야 되는데 채우지 못한 상태로 간다고. 그리고 어떤 데는 4번을 가는데 여기는 한 번 가고 끝난다고. 그럼 차는 어떻게 돼? 그럼 서 있어야지. 예. 하나의 터미널에서 처리하는 물량이 간선 운송 트럭을 완전히 채울 정도로 충분한 경우에는 바로 도착지 터미널로 이동할 수 있지만 물량이 적은 경우에는 적재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터미널을 들러서 택배 화물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엄청 시간 걸리죠. 여러 군데 돌아야 되니까 기름값도 많이 들죠. 이게 P2P의 단점이라고. 예. 장점도 있어. 예. 직접 다이렉트로 가니까 시간이 줄 수 있어. 이거는 물동량의 균형 상태일 때, 거의 터미널이 균등한 물량을 배송할 때 이건 괜찮다고. 근데 불균형하면
예를 들어 많은 쪽은 다 돌아가야 된다니까. 채우지 못하면 자, 영업소에서 터미널에서 두 군데의 터미널로 배송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두 군데를 해야 되는데 물동량이 안 찼어. 네. 둘이 해도 안 돼. 그러면 세 군데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늘어나겠지, 그지? 네. 같은 권역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이 세 군데를 다 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다 돈다는 얘기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잖아. 네. 그러니까 얘 P2P의 단점은 바로 그거야. 터미널이 하나 생기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 한다면 투자 비용 많이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물동량이 불균형하면 시간과 비용이 또 의외로 많이 들어가. 이 단점이라고. 다이렉트로 가는 건 좋은데. 자, 반면에 HNS 유형은 터미널을 허브 터미널과 서브 터미널로 나눈 후 터미널 간의 위계를 두어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터미널에서 허브 터미널이 있고 서브 터미널이 있잖아. 허브 터미널은 당연히 이거고요. 서브 터미널은 그걸 받쳐주는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 상위에 있는 허브 터미널이 있고 하위에는 서브 터미널이 있어. HN 유형은 P2P 유형처럼 출발지 터미널에서 바로 도착지 터미널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P2P니까 출발지 터미널의 모든 화물을 먼저 허브 터미널로 이동한다. 이후에 허브 터미널에서 이를 도착지별로 분류하고 도착지 터미널로 운송한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 영업소에서 막 다 모으는 거랑 비슷하잖아. 예. 그지? 다만 이게 터미널끼리인데 좀 서브 터미널에 있는 걸 일단 허브 터미널로 옮기는 거야. 다 모으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의 허브 터미널로 여러 권역의 서브 터미널에 화물이 모이기 때문에 개별 터미널에서 분류 작업을 진행하는 P2P 유형에 비해서 개별 터미널이 아니라 허브 터미널에 다 모이니까 전체적인 물류 비용 작업 인력을 절감할 수는 있다. 왜냐면 분류하고 옮기는 게 아니라 서브에서 허브로 다이렉트로 무조건 다 갖다 놓으니까 어디서만 분류하면 돼? 허브에서만 분류하면 된다고. 예. 그러면 서브 터미널에는 인력이 별로 없어도 되겠지. 예. 지역 간에 발생하는 물동량의 불균형도 완화할 수 있지. 그치? 자가도 갖다가 주면 허브에서 거기는 물동량이 너무 많으니까 트럭을 못 채울 이유가 없어. 알았니? 그러나 배송 과정에서 허브 터미널을 거쳐야 되겠지. 일단 출발지 터미널에서 도착지 터미널 화물이 이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서브에서 허브로 가는 게 1단계란 말이야. 무조건. 그럼 단계가 무조건 하나가 플러스 1이잖아. 예. 그래서 시간 많이 걸린다고. 일반적으로 예정된 시간 내에 화물이 최종 배송지로 배송해야 되기 때문에 도착지 터미널 및 도착지 영업소에서 화물을 분류할 수 있는 시간은 P2P 유형에 비해서 짧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허브 터미널에서 딱 분류해가지고 딱 보내면, 다시 보내면 있지? 그러면 거기서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도착기를 맞출 수가 없어. 왜냐면 한 단계가 복잡하게 갔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그러잖아. 예. 바로 저기 했으면 분류해서 보내는데 절로 보냈다가 다시 내려보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끝에는 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배송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엄청 뛰어다녀야 된다고. 예. 단점이야. 지연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허브 터미널에서 분류하면 처리할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그치? 분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P2P 유형에 비해서 높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영업소에서 모이는 터미널이 있었지? 예. 그거는 영업소에서 보내기 때문에 물량이 별로 많지가 않아. 근데 서브 터미널에서 허브 터미널로 보내는 건 터미널이야 이거. 물량이 영업소보다 훨씬 많다고. 그러면 허브 터미널은 엄청난 물량이라는 얘기지. 예. 물량이 많으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P2P보다 크다. 그 다음에 교통 혼잡으로 서브 터미널과 허브 터미널 간에 간선성이 지연되면 시간 가뜩이나
짧아 죽겠는데 여기서 또 교통체증 생기면 서브에서 허브를 못 올리면 1단계가 그거잖아. 그게 못 올려지면 허브 터미널에서 작업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겠지. 예.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얘기는 와야 되는데 안 오지요. 그러다가 왕창 때려 놓으면 그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분류하다 오류 생기죠. 뭐 이런 거야. 성수기에 택배 수요가 폭증했어. 택배 물량이 허브 터미널의 처리 용량을 넘어서는 경우 전체 네트워크는 붕괴된다. 스톱되는 거야, 스톱.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 마지막 하이브리드형 유형, 하이브리드 유형은 P2P 유형하고 이거 HNS하고 합쳐놓은 거네. 장점만 골라서. 장점이 뭐야? 효율성하고 그 다음에 HNS의 장점은 뭐야? 장점은 뭐야? 인력. 아느니? 네. 자, 그럼 봐봐. 골라서 선택해가지고 상황에 따라네. 뭐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그 규칙대로 가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유형을 선택하는 거네. 둘 중에 하나. 이게 하이브리드 유형이네. 선택의 기준은 터미널 간의 물동량이다. 출발지 터미널에서 도착지 터미널로 이동하는 화물이 간선 운송 트럭에 완전히 채워. 그럼 다이렉트로 가면 되잖아. 직접 터미널로 운송하고. 허브 터미널에서 거쳐가지고 도착지 터미널로 운송하는 것이 두 번째. 예를 들어 트럭이 완전히 채워졌어. 그럼 다 다이렉트로 아까 P2P로 하면 돼 그냥. 터미널로 가자. 근데 이게 트럭이 안 채워졌어. 그럼 채울 때까지 채우긴 채우는데 이게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허브 터미널을 거쳐서 거기를 돌아서 운송하는 방법이다. 하이브리드 유형은 P2P와 HNS 유형에 비해 시기별 물량 변화에 대응이 쉽지만 당연하지. 그때그때 따라서 상황 변화에 따라서 다른 유형들에 비해서 전체적인 물류 비용은 높지요. 예. 당연하지 않아요. 이도류 아니 이도류. 두 가지 다 하면 두 가지 다 대비를 해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비용 면에서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이게 만약 물동량이 쌓이거나 성수기 때 물량이 넘치거나 그러면 그때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하니까. 그렇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초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요게 택배 네트워크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었다. 위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여기는 지금 택배에 관련된 얘기,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지. 자, 1번. 택배 네트워크의 특징을 다른 화물 산업하고 비교한 건 없고요. 택배 자체만 한 거야. 두 번째. 택배 네트워크의 발달 과정이 아니고요. 유형을 세분화했다. 자, 3번. 택배 네트워크의 여러 유형. 몇 가지? 세 가지. 특장점, 특징하고 장단점을 확인해. 정답 3번. 다양한 택배 네트워크 유형 간에, 자, 다양한 택배 네트워크 유형은 맞았죠. 두 가지 이상이면 다양하다고 할게요. 예.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유형은 아니고요. 각각의 장단점은 얘기했어. 근데 실제 발생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택배 네트워크에게 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없죠.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2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기억은 P2P고 니은은 HNS라고 했어.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1번. 기억에서 P2P 하나의 터미널과 연결된 운송 노선의 수는 나머지 터미널의 수와 동일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동일하다는 말이 맞죠. 왜냐하면, 자, 하나, 둘, 세 개라고 가정할게요. 얘는 두 개와 연결돼 있지, 그지? 예. 그러면 이 아이도 두 개와 연결돼 있지.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아이도 두 개와 연결됐잖아. 예. 그 동일하다는 게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야. 예. 자, 그다음 니은 HNS 터미널 간의 위계를 통해서 허브 밑에 서브 지역 간에 발생하는 물동량의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다. 맞죠? 예. 왜냐하면 일단은 허브로 옮기면 트럭에 채우는 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불균형이라는 게
트럭을 다 채워야 된다는 문제를 이야기했단 말이야. 3번 기업과 니은은 모두 답일 가능성이 크죠. 택배 화물 수거 및 배송을 각 권역별의 터미널이 담당한다. 자, 수거와 배송을 모두 담당하는 건 P2P가 맞겠죠.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잘못됐다. 터미널이 아니라 영업소. 수거하고 배송은 영업소가 해야지. 이거는 간선 배송이잖아. 터미널끼리는 간선 배송이잖아. 간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영업소에서 각각 여기서 수거했어. 그러면 여기 와서 영업소에 가서 배송을 해야지. 터미널이 담당한다. 전혀 틀렸어. 영업소. 그 다음에 기억은 니은에 비해. 자, 이렇게 기억은 니은에 비해. 기억 봐봐. 간선 운송 단계가 더 적기 때문에 다이렉트, 간단하다. 직접 빠르게 배송한다.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거의 거리가 모두 같다면 간선 운송에 걸리는 시간은 당연히 기억이 짧지요. 예. 효율성 아까 얘기했잖아. 빠르게. 그 다음에 니은은 더 느리죠. 더 길겠지. 자, 다음에 5번. 자, 니은은 출발지 터미널에서 도착지별로 화물을 분류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맞지? 맞잖아. 출발지 터미널에서는 안 하잖아. 어디서 하는데? 배송? 배송? 허브에 모였다가 예. 각각 터미널로 가면 거기서 영업소에서 이렇게 할 때 분류 작업한다고. 알았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출발지 터미널에서는 안 한다고요. 예. 맞았지. 기업은 해야지요. 그래야 터미널 분류가 돼야 각 터미널로 다 옮길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고요. 영업소가 수거와 배송을 담당하는 게 맞는 거야. 자, 다음 디귿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건 하이브리드. 디귿의 이유는 뭘까요? 하이브리드는 왜 전체적인 비용이 올라갈까요?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럼 두 가지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렇다면 분류 작업하고 자 1번부터 봐봐. 허브 터미널과 개별 터미널 모두 직접 연결해야 된다. 허브 터미널과 개별 터미널 연결은 운송 비용하고 관련은 있지요. 그지? 예. 다 일일이 다 배송을 해야 되니까. 알았어 무슨 말인지? 예. 그러면 이거는 하이브리드 유형하고 HNS 유형 있지? 예. 얘가 직접 연결. 자, 하이브리드 허브와 허브는 서브에서 오는 거지, 그지? 예. 개별 터미널 모두 직접 연결해야겠답니다. 직접 연결 안 하잖아. 예. 직접 연결 안 하잖아. 예. 허브하고 개별 터미널은 하이브리드 유형하고 HNS 유형에서 모두 직접 연결하는 거지. 그지? 알았어? 예. 직접 연결하는 거지. 모두 직접 연결하는데 그것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건 아니야. 지금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를 설명하라는 거야. 예. 여기서 이제 직접 연결해야 한다는 건 이 배송 과정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뜻이야. 예. 2번 분류 작업이 허브 터미널과 개별 터미널에서 모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맞았죠. 왜냐하면 원래는 있잖아. 서브에서 HNS일 경우에 허브에서 분류하죠. 그 다음에 개별 터미널에서 분류하죠. 이렇게 되면 두 가지가 두 번의 분류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예. 그러면 P2P에서의 분류, 그 다음에 HNS에서 분류. 두 번 일어난다, 두 번.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든다. 자, 그래서 출발지 터미널이 있고요. 거기서 허브 터미널을 거쳐가야 되는데 바로 도착지 터미널로 또 갈 수 있는 게 하이브리드형이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다 그랬잖아. 그지?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허브 터미널에서 도착지 터미널로 가는 분류 작업이 이루어지겠지. 그 다음에 출발지 터미널에서 분류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겠지. 뭐 이런 거니까 두 가지 다 작업을 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물류 비용이 늘어난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이야. 알았니? 네. 그다음에 하나의 터미널이 허브 터미널과 개별 터미널의 역할을 모두 그러는 건 아니야. 그다음에 터미널 사이에 이동하는 간선 운송 트럭이 항상 화물을 가득 채워. 이거는 항상 채워야 된다는 건 뭐의 단점이야? P2P. P2P는 항상 채운다고 했나? 그 효율성이라고 그랬는데 HNS는 항상 채운다는 게 이거잖아. HNS 채우는 대신에 돌아가야 된다는 거잖아. 예.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아, 예. 그 다음에 터미널 위계 이거 나오는 이거는 이거 위계에 관련된 거는 HNS에 해당된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야. 그 다음에 다음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한 거다. 가나다라 이것은 하이브리드 유형을 활용하고 있는 어느 택배사의 네트워크를 그림으로 나타냈대. 하이브리드 가나다라가 터미널이고 가나다라가 터미널이야. 그 다음에 터미널 간의 화살표를 봅시다. 요런 거는 뭐야? 요게 P2P잖아. P2P. 예. 그지? 예. 이것도 P2P라고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화살표 간의 터미널 간의 간선 운송을 나타낸다. 얘가 지금 봐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선이 몇 개인가 봐. 여기 하나 하고, 여기 하나 하고, 여기 하나잖아. 그지?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순서대로 얘기한다면 터미널과 터미널을 다이렉트 연결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지? 예. 그 다음에 얘는 이 밑에 거 봐봐. 라에서 가는 화살표를 봐봐.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자, 얘는 이제 P2P라고 봐야 되겠지, 그지? 예. 나에서 이렇게 가는 거. 그러면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야, 이 화살표는. 근데 이 라가 문제는 라가. 자, 그럼 봐봐. 요거 이야기를 하는데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가나다라 이외에 다른 터미널 물동량을 얻고 이거 P2P의 단점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란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그림을 가지고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네. 1번. 가로 모인 화물은 라를 거쳐서 가에서 라 도착지 터미널로 이동하고 도착지 터미널. 그러면 여기서 얘가 라에서 받아가지고 나와 다에 모인 화물은 바로 도착지로 다이렉트로 보내고 이거 다이렉트 보낸 거야. 화살표 한 건 다이렉트 보낸 거야. 예. 그 다음에 가로 모이는 택배 화물의 양이 나다에 비해서 적다. 이건 당연한 거지. 왜? 지금 라에서 택배가 어디로 갔어? 나하고 다한테 갔잖아. 예. 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적은 거지. 알았어? 예. 그러니까 택배가 물건이 적으니까 보낼 게 없으니까 이렇게 보낸 거다. 자, 그 다음에 라에 문제가 생기면 얘 다 없애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라에 문제가 생겼다. 예를 들면 물동량이 너무 많아졌다든지 포화 상태가 됐다든지 아까 P2P가 붕괴됐다든지 뭐 이런 거. 예.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 가하고 나하고 다만 있는 거지, 다. 자, 그러면 가나다하고 라 간에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각 터미널의 물동량이 불균형해졌을 때 당연하지 이거는 간송 운송의 효율성은 떨어진다. 물동량이 너무 없거나 많아서 너무 많아져서 붕괴 상태가 되면 완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그래 얘기했잖아. 자, 그 다음에 영업소에 나로 모이는 화물이 간선 운송 트럭을 가득 채웠대. 그러면 이건 시간과 비용과 이거를 줄일 수 있는 거지. 나에서 출발한 화물은 라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바로 운송할 때 배송 시간도 절약할 수 있지. 이거는 아까 나왔잖아. 자, 그 다음에 4번. 가에서 다로 화물을 운송할 때 라를 거쳐 운송하는 상황이래. 그럼 라에서 불작업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가에서는 불작업 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거지, 그지? 이럴 경우에는
HNS 서브 역할을 하는 거지. 예. 5번 모든 택배 화물이 라를 거쳐가는 상황이라면 통행량 증가로 가나다하고 라 사이에 간선 운행이 원활하지 않아 출발지 터미널에서 분류 작업 출발지 터미널이 아니고 도착지 터미널에서 분류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그랬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그랬지. 예. 자, 그러면 허브터 도착지 터미널이라고 하는 게 맞지. 출발지 터미널이 아니고. 정답은 5번이 그래서 틀렸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문맥상 A부터 E까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자, 먼저 발송하다, 발송한다. 이건 보낸다라는 뜻이 돼야 돼. 예. 예. 보내다. 그러니까 위치 A에서 B로 보내다 이런 뜻이야. 예. 그 다음에 방지하다, 막다 라는 뜻이야. 막다. 위에 B번이 막을이야. 막을. A는 보내리고 막을이고. 됐지. 경유는 거쳐서 가는 거지. 예. 그럼 거기에 경유하다 의미 들러서 하고 비슷한 거지. 들러서. 거기 C가 들러서야. 예. 그 다음에 D는 뭔지 모르겠네. 이거는 골라서네. 골라서. 예. 골라서는 구별이 아니라 선별해야지 되겠죠. 선별. 예. 이렇게 선택한다. 고른다라는 얘기. 선택이나 선별. 그 다음에 용이하다라는 얘기는 쉽다라는 뜻이야. 자, 정답은 4번이 틀렸네. 구별이 아니고요. 구별은 나누는 거고, 이게 차이에 의해서 나누는 거고, 고른다는 건 선택한다는 거야. 정답은 4번이다.